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가요? 제 영상을 많이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중국어를 진짜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배웠으니까 그거를 공부를 좀 뒤늦게 성인이 돼서도 했었고, 중국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자면 관심은 많이 없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밀접하게 배우게 된 부분이 많아요. 중국에서 산 경험도 있고. 여러분들은 중국의 관시 문화에 대해서 아시나요? 관시라는 게 중국어로 관계라는 뜻입니다. 중국의 관시 문화를 모르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인맥사회, 인맥으로 통하는, 인맥으로 뭐든지 해결을 하는, 이게 언제부터 생겨났는지도 중국 사람들은 모르고요. 근데 예전부터, 엄청 예전부터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는, 어떻게 말하자면 악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소수의 권력자들이 중국 문화, 중국 경제를 지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회적 빈틈이 있잖아요. 소시민들이 그런 빈틈을 직접 메꾸려다 보니까 생긴 게 그런 관시 문화예요. 일이 끝났는데 회식을 가야 되고, 일하는 날이 아닌데 같이 모여서 무언가 친분을 나누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관시 문화의 일부고요. 그렇게 만든 인맥으로 나중에 어떤 회사를 들어가거나 어떤 부탁이 필요한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맥으로 해결을 하는 게 관시 문화입니다. 근데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나라에서도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는 그런 단어가 만들어질 만큼 되게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개방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서양 문화권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게 심합니다. 개인적으로 연줄이 있는, 인맥을 통해서 나의 경력을 쌓고 그 경력을 통해서 인맥을 만들고, 이게 그 미국 사회에서 되게 심하다고 들었고요. 그게 호주에도 있냐 없냐를 따지자면 호주에도 있습니다. 제가 워홀에 왔죠. 호주 워홀. 워홀과 상관관계가 있냐 생각을 해봤을 때 다소 있긴 한데, 그게 심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쪽 그 현지 로컬 사회랑 동떨어져 있는 워킹 홀리데이 신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자유로운 캐주얼 워커로서 일을 항상 해왔고, 그 다음에 이 직무 자체도 그냥 몸으로 하는 체력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자유로운 몸입니다. 사회에 녹아들어서 그거를 제가 피부에 닿게 느낄 만한 기회는 없었어요. 근데 없지 않았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하려던 말이 사실은 이 얘기예요. 앞에 말이 거창했지만 제가 결국 하려는 얘기는 솔로팜에 대한 얘기입니다. 솔로팜에 들어가려면 인맥이 필요하다. 인맥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솔로팜이다. 이 얘기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진짜 워홀에 오지 않으신 분들이 조금만 솔로팜을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바로 알 수 있는, 제가 경험자로서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진짜 사실입니다. 인맥이 너무 중요한 곳이 솔로팜이에요. 저는 여러 군데서 일을 해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나의 호주의 위치로 소셜 관계에 대한, 특히 직장 생활 속에서 그런 거를 느낄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저는. 근데도 저는 솔로팜에서 일하면서 일종의 관시 문화를 저는 직접 느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긴 했어요. 솔로팜 인맥 관리에 대해서 좀 현타를 세게 맞았다. 그래서 솔로팜에 들어가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이기도 하다 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쪽 카드를 눌러주셔서 그 영상 시청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직 솔로팜 경력이 없어. 근데 그럼 어떻게 인맥을 만들어야 되냐? 이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처음에 솔로팜 준비를 했을 때 이게 되게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경력이 없는데 어떻게 인맥을 잡아야 하냐. 인맥을 잡으려면 또 경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너무 꽉 막혀있는, 폐쇄되어 있는 그런 연결고리에 내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맞아요. 인맥으로 들어가기 쉬운 게 솔로팜인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경력이 있는데 어떻게 인맥을 만들겠어요? 인맥을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다들 생각하신 거랑 다름없이 다른 방법이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인맥을 먼저 만들자? 이거는 저는 우선순위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진짜 억지로 그 연을 만들기 위해서 솔로팜 프로젝트가 있는 그 지역에 가서 평일이고 주말이고 펍에 앉아있다가 외국인 오면은 물어보고, 저는 경험자로서 말씀드리자면 너무 도박입니다. 어떤 사람이 언제 갈 줄 알고 어떤 펍인 줄도 또 어떻게 알고 거기에 계속 앉아있겠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그건 너무 도박성 행동이고요. 진짜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신다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저는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그런 거 어떤 데서 그런 글을 보시고 나도 그런 데 가서 펍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인맥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갈등을 하고 계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진짜 솔라팜 인맥을 만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일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뭐 인맥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근데 솔라팜에서 일을 했던 사람을 워크플레이스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라팜 경력이 있는 사람이랑 친해져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근데 저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솔라팜 이하의 조건에서는 일해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뭐 더 나은 부분이 있거나 저는 이직을 항상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저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라팜 자체가 고시급 잡이기 때문에 저랑 같은 목적으로 워홀을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솔라팜이라는 경력이 생긴 이상 그 다음 직장을 옮기신다면은 좀 더 돈을 더 많이 받고 더 대우가 나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워크플레이스에서 만나려면은 적어도 솔라팜만큼의 그런 조건이 되는 워크플레이스여야만 할 거예요. 뭐 진짜 드물게 뭐 시티에서 호스피탈리티를 했는데 신입으로 뭐 솔라팜에서 일했던 사람이 들어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뭐 그렇게 상황이 흘러간다면은 좋은 기회지만 근데 그런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솔라팜에서 일을 하셨으면은 적어도 그 다음 직장이 솔라팜이거나 그거랑 비슷한 다른 직장일 거기 때문에 내가 워크플레이스에서 솔라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직장에 가셔서 일을 하셔야 솔라팜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례로 제가 솔라팜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 직장이 코튼진이었는데 근데 진짜 수많은 워커들이 저한테 정보를 물어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많은 시일이 지나서도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와서 솔라팜 정보를 물어보기도 했고요. 인맥이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고 그거를 어떻게 찾을지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점을 꼭 유의를 하셔서 솔라팜이 아닌 뭐 다른 직장 거기에 상응하거나 좀 더 나은 직장에 들어가셔서 그런 사람을 만나시는 것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뭐 근데 진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의 지인의 지인 건너서 저한테 솔라팜 정보나 뭐 다른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아요. 다른 산업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모든 걸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일단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부터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례로 제가 코튼진에서 만난 일본인 남자애가 있는데 걔가 진짜 좀 딱한 거예요. 애가 막 솔라팜에 꼭 가고 싶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줄 수 있는 정보는 다 줬어요. 이렇게 하면 될 거다. 그리고 그때 막 공고 올라온 것도 같이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지원을 하고 그랬던 친구였는데 근데 나중에 와서 제가 두 번째 솔라팜을 갔을 때 또 연락이 왔어요. 걔한테. 그래서 맞다. 걔가 여기 진짜 가고 싶어 했지.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금 뽑을 텐데 너가 지원을 지금 한다면은 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도 걔는 결국에는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정보와 내가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서로 상응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둘이 맞는 경우가 제가 직전에 만난 그 한국인 언니들이 솔라팜 정보를 필요를 했고 거기에 딱 부합하는 정보를 그 건너 지인이 줬고 그래서 솔라팜에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반면에 저는 모든 걸 다 주고 싶어도 그쪽에서 차단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진짜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제가 정보를 줄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겪고 싶지 않다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 스스로 인맥을 만드는 게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뭐 인맥의 중요성 그리고 인맥을 얻기 위한 노력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장황하게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인맥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에 가져야 될 게 아니에요. 솔라팜 경력이 없는데 인맥을 가져야 한다. 이거는 좀 섣부른 생각이라고 봐요. 제 입장에서는. 솔라팜에 들어가셔서 그 다음 솔라팜이나 그 다음 프로젝트, 에이전시 이런 거를 위한 그런 인맥 관리는 저는 진짜 오히려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라팜 경력이 없는데 솔라팜 인맥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일단 어불성설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억지로 만들려고 해봐도 그런 기회를 찾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다른 부분에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솔라팜에 대한 확률을 높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진짜 직접적인 솔라팜 에이전시에 뭐 컨택을 해본다던가
솔라팜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본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하신다면은 진짜 인맥이 있는 분이랑 견주어 봤을 때 그에 상응하는 확률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노력은 어떤 게 있느냐 하시면은 제가 솔라팜에 대한 특화된 구직 방법에 대해서 세미나를 연 적이 있습니다. 진짜 세세한 스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세미나였고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하시다면은 이쪽 카드 누르셔가지고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제가 1차 세미나만 열었었고 2차는 아직 열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세미나를 작게 열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돼가지고요. 인원이 모이면은 2차 세미나를 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하신다면은 여기 댓글을 꼭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인원이 어느 정도 찼다 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댓글을 다셨던 거에 답 댓글을 달아서 일정이나 그런 정보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에도 좋고 다른 솔라팜 영상에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 세미나를 들으시거나 듣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예전에 올렸던 솔라팜 관련 영상들 시청을 해주신다면은 솔라팜 구직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사랑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솔라팜의 인맥, 특히 그 관시 문화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씁쓸하지만 인맥이 중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거에 상응하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직접 몸소 높일 수 있다. 인맥 없이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